일을 만드는 사람들, 자, 바람잘날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인 거죠.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유독 인생에서 정석의 길을 정해두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합니다. 야, 너 대학은 가야지. 야, 결혼해야지. 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집은 사야 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조언을 해줘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아무 일에 참견하는 면이 너무 강해요. 염치 없이 행동하는 면도 있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인데도 오늘 처음 만났어요. 뭐 지하철에서 만났는데도 만약에 아까처럼 임산부가 앉아있어요. 그럼 임산부에 대해서 또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엔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신뢰라는 분위기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나는 오지랖으로 돈을 번다. 뭐 오지랖 자체를 활용하는 책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지랖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지랖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입하는 성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없다고요.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면 내 도움을 또 받지 않는다라는 괘씸함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많죠. 자, 취준생 추석에 듣기 싫은 말 탑 7에 대해서 취업. 이것도 취업에 대한 얘기 듣기 싫어한다고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하냐. 심지어 그래서 취업 자리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오지랖은요 없애야 됩니다. 오지랖을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지랖을 넓게 쓰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지랖이 너무나 넓게 쓰시는 분들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지금 끊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오지랖을 통해서 타인을 돕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종종 가끔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확률상 봤을 때 일부입니다. 이거를 불편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뭘로 설명드리고자 하냐면, 이건 사실 교류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구원자 역할 감정을 중단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자 역할을 했어. 나는 도움을 주고 있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도와주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착하다라는 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오지랖도 들어가 있고 착하다라는 착각도 들어가 있지만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김구라 씨의 전 아내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빚이 정말 늘어나는 사람들이 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집안을 또한 망가뜨리는 사람도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 도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도움이 있어요. 상대방이 신뢰가 잘 안 되는 사람, 뭐 사기를 치는 사람, 보증을 쓰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그냥 당장 지금 나 뭐 급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돕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뭐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통장 좀 잠깐 하나만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고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해야 돼요. 자, 김구라 씨 아내가 언니 때문에 17억이라는 돈을 빌려줬어요. 이게 뭐 한 번에 17억이에요? 계속 쌓였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고,
또 그거는 다 그 처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언니 때문에. 그럼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지금 당장 어떤 급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도와준 거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처형이 잠적을 했어요. 봐봐요. 벌써 이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요게 또 하나 복합적인 문제가 뭐냐면 김구라 씨가 하는 얘기가 아내는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최악인 거죠. 경제적인 개념이 있으면 중간에 그만두던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던가 할 텐데 그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17억이 됐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이 문제의 가해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갈등이죠. 이 갈등 때문에 결국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분들이. 근데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없으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누가 저걸 잘하니까 저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이게 필요한 사람은 저쪽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불편한 부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청하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연결을 했으니까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한 개겠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결국 피해 사례가 2개, 3개, 4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억까지 가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그 다 갚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김구라 씨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돕지 마. 도왔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마치 이 얘기는요.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매몰차고 인간미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랑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빚이 늘어나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남의 집안 망가뜨리는 사람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